안녕하세요. 차준원입니다. 오늘 주제가 슬관절, 고관절, 우리 아이가 좀 잘 못 걷는 상황이 됐을 때, 그죠? 봐야 될 것들, 그거 하고 또 가장 흔한 아토피. 한 번씩은 다 집에서도 다리를 살짝 전다든지 든다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십자인대에 문제가 생겨서 제일 수술 많이 하는 아이들이 비숑이에요. 바닥은 전부 다 미끄럽잖아요. 카페트가 아니라 막 갔다가 팍 틀잖아요. 그럼 십자인대가 나갈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아이들 발바닥 보시면 털이 있어요, 그죠? 털을 갖다가 가급적 조금 깎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땀샘이 긴장하면은 발바닥에 땀 나잖아요. 팍 틀다가 나갈 수가 있어요, 십자인대가. 파행을 먼저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머리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밑에 경추가 있죠? 머리 받치는 뼈, 그 다음에 두 번째 뼈. 여기에는 인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숙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여기가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척추뼈가 눌리기 때문에 앞다리부터 뒷다리까지 잘 못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보행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앞다리에는 뭐가 있냐면은 얘들은 견갑골이라고 있어요. 어깨뼈, 그죠? 어깨뼈하고 바로 밑에가 우리 한국말 상완골이라고 하죠. 옆쪽 뼈면 여기에 상완골이 이렇게 딱 달려 있어요. 침대 올라갔다 내렸다 올라갔다 내렸다 어떻게 돼 있어요? 팍 하면은 상완골하고 견갑골하고 부닥치는 거 있죠. 거기 관절이 탁탁 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게 뼈가 살짝 깨져요. 막 자극을 합니다. 자극하면 다리를 못 씁니다. 여러분들 집에 소파나 침대 거기를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칭개들 많이 하시죠. 그 다음에 또 앞다리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게 엘보. 얘는 도를관절이 이렇게 꽂혀 있어요. 꽂혀 있다 보면은 이 꽂힌 부위가 어떻게 됐어요? 약하겠죠. 여기가 무리하게 움직이가 똑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관절이 많이 생기기도 하고, 앞다리는 거기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골절 빼군요. 골절은 병원 내에서 이제 수술을 아주 자주는 하진 않지만 그래도 좀 하는 수술 중에 하나예요. 사람은 수술하고 기부사를 가만히 있잖아요. 걔들은 어떻게 하죠? 며칠 뒤에 안 아프면 막 뜁니다. 근데 그게 막 뛰면 어떻게 됐어요? 막 흔들립니다. 아무리 탄탄하게 하더라도. 그래서 보호자한테 저도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술한 다음에 제가 해드린 건 사실 50%밖에 안 됩니다. 5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보정을 하셔야 되는데 얘가 좀 한 달 정도는 최소한 운동 제한을 시키시고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앞다리는 그겁니다. 뒷다리가 궁금하실 거예요. 뒷다리는 고관절 이형성증이라고도 생겨요. 고관절 이제 골두에 혈류가 충분히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급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거칠어지면서 자꾸 부닥쳐요. 고관절은 부닥쳐서 아프면 못 걷게 되는 거거든요. 소형견들은 그 이형성증도 가끔씩 있지만은 그거보다도 빠지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무리하게 뛰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은 관절에 사실은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고관절도 갑자기 빠지기도 합니다. 특히 산책 많이 안 하고 집에서 많이 있고 근육이 받쳐져야 되는데 근육이 못 받쳐지니까 고관절이 빡 탈구되기도 해요. 탈구되면 아파서 또 못 걷습니다. 고관절은 골두에 이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쓸 만큼 쓰게끔 하시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언제 병원을 가야 될지 아니면 언제까지 집에서 케어를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집에서 어떻게 하실 수 있냐면요, 아이들 허벅지를 가끔씩 만져보는 습관을 들여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다리에는 자기의 중심 무게를 다 못 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근육이 안 생기겠죠. 근육이 안 생기면 다리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주일만 안 쓰더라도 위축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뒷다리를 만져보시는 것도 우리 아이가 괜찮나, 다리를 잘 쓰고 있나, 그거를 파악하시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고관절뿐만 아니라 슬관절에도 해당이 됩니다. 안 아프면 쓰게끔 하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늘릴 수 있을까? 집에서 짐볼 같은 걸 사용하셔도 됩니다. 하나는 놓고 하나 낮게 내서 거기다 내려놓으시면 근육이 없는 그쪽에 근육이 생기거든요. 고관절은 정말 엑스레이만 딱 찍어보면 되게 쉽게 나옵니다. 골두 모양이 제대로 돼 있는지, 골두가 이상하게 좀 생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수술을 하실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리를 좀 쓰거나 그러면 조금 페인 컨트롤 하면서 지켜보셔도 무방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좀 가까이 보시면 이게 슬개골 모형이에요. 근데 이게 빠지는 게 이렇게 빠지는 것, 이게 슬개골 탈구입니다. 여기가 빠지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얘가 돌아가면서 십자인대가 안에 있습니다. 십자인대 같이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십자인대가 늘어나는 거예요. 십자인대 늘어난다는 거는 약해지는 겁니다.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 슬개골이 아예 손으로 만져도 돌아가지가 않아요. 혼납이 안 돼요. 그걸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되는 애들이 다리를 못 쓰는 게 뭐냐면, 이게 이렇게 그냥 살짝 빠지는 거는 다리 못 쓰지 않아요. 그냥 살짝 빠지지 않고 이렇게 빠져요. 탁 뜨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뼈끼리 부닥치니까 뼈가 갈립니다. 깨지고 아픈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러면서 다리를 잘 못 쓰게 됩니다. 우리가 집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아까 어떻게 말씀드렸죠? 뒷다리 근육을 만져보시면 말씀드렸죠. 여기가 지금 무릎이고요. 여기가 지금 대퇴골입니다.
때 허벅지를 딱 만져보시면 돼요. 이렇게 뭐 둘이 만져보셔서 똑같은지. 저도 1, 2기 때는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사실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1, 2기 때라도 너무 심하게 얘가 자꾸 그냥 다리 드는 그런 애들은 하는 게 좋아요. 수술 시기는 한 3기 정도, 4기까지 가게 되면은 너무 안 좋아요. 사실 십자인대는 여기 있잖아요. 앞으로 왔다 갔다 해요. 다리를 못 잡아주죠. 뒤에 보면 반월판이 있는데 반월판이 다 달아요. 굉장히 아프겠죠. 그래서 십자인대 수술 한 애들, 특히 제일 많은 아이들이 비숑 진짜 많이 하거든요. 명심하실 거는 우리 아이가 다리를 쓰고 있다 못 쓰고 있다 현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육안적으로 그냥 쉽게 보는 거는 다리를 들거나 그런 경우들이고요. 그렇지 않은 상태다 그러면은 근육량입니다. 근육량 만져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고관절은 이상 있더라도 약을 먹으면서, 그다음에 요즘 관절 주사 많이 있습니다. 콜라겐 주사도 있고요. 관절낭에 놓는 콜라겐 주사도 있고, 그다음에 관절 주사도 있거든요. 그런 걸로 컨트롤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은 슬개골하고 고관절하고 집에서 좀 컨트롤을 좀 하실 수 있고, 조금 내가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토피 있는 애들은 거의 80%가 진드기 알러지 있어요. 근데 진먼지 진드기가요, 우리 집에 없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토피 있는 애들은 어쨌든 간에 일단 외부 기생충 구제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알러지 많이 덜 일어납니다. 그거는 가장 중요합니다. 스테로이드는 굉장히 좋은 약인데 굉장히 위험한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먹을 때 함부로 끊으면 안 돼요. 스테로이드 쓰시더라도 테이핑이라는 걸 합니다. 점점 줄여서 끊어야지 부신이 얘가 데미지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그거는 딱 끊으시면 안 되는 약이에요. 굉장히 좋은 약인데 되게 위험한 약이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요즘 아포킬이라는 약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사이터 포인트라고 한 달에 한 번 주사 맞는 약이 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회피입니다. 회피. 아토피 생기면은 자꾸 앓잖아요. 그러면 거기 2차적 감염들이 분명히 생겨요. 곰팡이성 질환도 오고요. 그다음에 그냥 표피성 어떤 피부염도 오고 여러 가지 질환들이 같이 옵니다. 보통 아토피 검사는 IgE를 검사하는 거하고 IgG를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랑 같은 경우 IgE만 합니다. 직접 반응입니다. 근데 이제 IgG 같은 경우에는 지연 반응이에요. 이틀에서 4일 뒤에 올라와요. 그거는 진짜 얘네들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같이 만약에 하시게 되면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토피가 생기면 집에서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눈 주위가 빨개져요. 그리고 귓병이 잘 생겨요. 그리고 발을 핥죠. 발이 빨갛게 된 애들 있잖아요. 단순 습진이 아니라 아토피일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아토피가 있는 애들은 귀도 공기 잘 통해야 되고, 발은 항상 청결하게, 그런 아이들은 털을 좀 깎아주는 게 좋습니다. 집에서 하실 수 있는 거는 우리 약국에서 뭐 파는 포비던 같은 거 있잖아요. 1:1로 갖다 시석해서 물에다 시석해도 되거든요. 한 5분만 담궈 놓으셔도 돼요. 하루에 한 번씩. 그러면 조금 더 완화되기도 합니다. 아토피는 그걸 해결하려면은 시간과 돈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 생겼을 때 확실히 잡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강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